알아두면 쓸데많은 삼국지 이야기. 54번째 이야기. 내 불찰로 아끼던 장수들을 이렇게 잃게 되다니. 주요는 주도면밀한 작전으로 선봉을 6부대로 나누어 진격시켰습니다. 도로 주, 이를 도, 손면, 빽빽할 밀. 주도면밀이란 주의가 두루 미쳐 자세하고 빈틈이 없음을 말합니다. 황계 장군은 군사를 시켜 조조에게 투항한다는 글을 보내시오. 그리고 준비된 군선들을 이끌고 떠나도록 하시오. 명령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태, 장흠, 진묵은 각기 군선 300척을 거느리고 황계 장군을 지원하라. 도도, 완벽한 작전입니다. 이대로라면 조조군은 모조리 괴멸될 것입니다. 유비의 진영으로 돌아온 공명은 즉각 군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룡은 군마 3천을 데리고 오림숲에서 매복하도록 하라. 밤 사경 무렵 조조가 도망쳐 오면 불을 놓아 그들을 쳐라. 익덕은 군사 3천을 거느리고 포로곡에 매복하도록 하시오. 조조군은 날이 개면 그곳에서 밥을 해 먹으려 할 것이오. 밥 짓는 연기가 나거든 그곳에 군사를 이끌고 가 치도록 하시오. 미축, 미방, 유봉은 강을 돌아다니며 해잔병들의 전리품을 수거하도록 하라. 유기공자께서는 무창에서 패한 조조군을 사로잡도록 하십시오. 주공께서는 경치 좋은 곳에서 조조군이 도망가는 것을 구경하시면 됩니다. 공명의 명을 받은 장수들은 곧 군사를 이끌고 전장으로 떠났습니다. 승, 오나라의 황제에게서 온 밀서입니다. 그래, 때마침 동남풍이 불어 오늘 밤 투항한다고. 정말 기쁜 소식이로다. 여봐라, 모두 황계 장군을 맞을 준비를 하라. 아니다, 내 직접 나가 황계 장군을 맞으리라. 한편 주요는 거짓 항복을 해온 채화를 죽이게 됩니다. 황계 장군이다. 그래, 어디 보자. 이상합니다. 무엇이 이상하단 말이냐? 저것을 보십시오. 많은 군량을 실은 배라면 더 깊이 가라앉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 배는 마치 빈 배처럼 가볍게 떠 있으며 빠른 속도로 이곳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배를 멈추게 하십시오. 확인한 후에 맞이하셔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황계는 배를 멈추라는 조조군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배에 불을 질러 조조군을 향해 가도록 한 후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승상, 큰일 났습니다. 선단 여기저기에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불이 붙었다면 끄면 될 게 아니냐. 그것도 어렵다면 불이 붙은 배를 떼어 놓도록 하라. 동남풍을 타고 불길이 급속도로 번져 지나도 어렵거니와 배와 배 사이를 쇠사슬로 단단히 연결해 놓아 배를 분리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당했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적의 관계에 철저히 놀아놨어. 배선, 둥글단. 선단이란 여러 척의 배로 이루어진 집단입니다. 불에 타는 조조군의 선달을 오나라군이 본격적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싸움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황계는 조조를 죽이려다 장요의 화살에 맞고 물속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강은 온통 불길에 휩싸였고 오나라 군사들의 함성은 천지를 뒤흔들었습니다. 이때 조조군이 입은 피해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국지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로 꼽히는 적벽대전입니다. 조조는 급히 작은 배에 올라 화염 속을 빠져나갔습니다. 자신이 몇 년 동안 공들여 준비했던 배들이 모두 불에 타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는 조조의 심정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겨우 진지에 도착한 조조는 자신의 진지가 이미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다시 몸을 피하게 됩니다. 오림으로 서둘러 피하던 조조에게 여몽이 공격을 해와서 조조는 다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나타난 장요가 여몽을 막는 사이 조조는 다시 말을 몰았습니다. 밤까지 말을 달려가던 조조 일행, 그때 골짜기 위에서 능통이 조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능통의 공격에 다시 위기에 처하는 조조이지만 이번에 서왕이 나타나게 됩니다. 서왕은 조조를 쫓던 능통과 한바탕 싸움을 벌였고 서왕은 능통을 물리치게 됩니다. 조조는 서왕의 보호를 받으며 오림으로 향했고 장이가 3천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호의 맹장 감령이 나타나고 조조군에서는 마연히 맞서보지만 단칼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나라의 지원군까지 가세하자 조조군은 더욱 수세에 몰리게 되었고 변령의 칼에 수많은 병사들이 죽어갔습니다.
장애까지 감룡에게 죽임을 당하지만 서왕이 나서고 그 틈에 조조는 몸을 피신하게 됩니다. 내 불찰로 아끼던 장수들을 이렇게 잃게 되다니. 서황, 제발 살아남아 다오. 안일 불, 살필 찰. 불찰이란 눈여겨 살피지 아니한 까닭으로 생긴 잘못입니다. 조조는 장압이 남은 군서들을 수습해 합류를 하게 되자 한숨을 돌리게 됩니다. 한편 서왕은 오나라의 대군에 맞서 힘겹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지친 서왕이 마지막을 직감하고 있을 때 장압이 이끄는 군사들이 전장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동호의 육손과 태사자가 공격을 해오자 장압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조조는 적벽의 패배를 뒤로하고 병사 몇백만을 거느린 채 이릉을 향해 쓸쓸한 패주를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벽 대전에서 크게 패한 조조는 군서들과 더불어 도망가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가? 오림에서 보면 서쪽이고 의도에서 보면 북쪽이 되는 곳입니다. 껄껄껄. 승상께서는 무슨 까닭으로 웃으시는지요? 주유의 꾀가 얕고 제갈량의 지혜가 보잘것없어 웃음이 나온 것이다. 만약 나라면 저 숲이나 골짜기에 미리 군사를 숨겨 두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꼼짝없이 당할 게 아니냐. 그러나 그때 나타나는 조자룡. 나는 상산의 조자룡이다. 제갈 군사의 영을 받들어 여기서 너를 기다린 지 오래다. 이런. 서왕과 장압은 나가 조자룡을 막으라. 저자는 저희들이 막겠으니 승상께서는 어서 자리를 피하십시오. 다행히 조자룡이 조조군의 기치를 빼앗고 군사 며칠 된 뒤 뒤쫓지는 않았으므로 조조는 가까스로 그곳을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기치. 기치란 옛날 군중에서 쓰던 깃발입니다. 밤새 억수 같은 비를 맞고 지쳐있던 조조의 군서들은 마을에서 밥을 지어 먹은 후 역시 패주하던 허저와 이전을 만나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은 날이 활짝 개어 행군하기에 한결편했습니다. 호르고에 도착한 조조 일행은 젖은 옷도 말리고 허기도 채울 겸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하하. 이번에는 또 어떤 연유로 웃으십니까? 지난 일이야 어쨌건 주유와 제갈량의 지모란 것도 별것 아니로구나. 나라면 반드시 이곳의 군사를 매복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나타나는 장비. 이 장비가 기다린 지 오래다. 감히 어딜 도망가려 하느냐. 승상, 몸을 피하십시오. 여기는 제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장여, 서왕도 허저를 도와 장비를 막게. 조조가 도망치는 사이 장비를 막던 조조의 병사들과 장수들은 장비군의 공격에 무참하게 쓰러져 갔습니다. 이 틈에 조조는 간신히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새벽의 온비로 곳곳에 구덩이가 파이고 물이 고여 흙탕물 투성이입니다. 흙탕물에 말발굽이 빠져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본디 전쟁터에 나온 군사란 산을 만나면 길을 닫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 법이거늘 어찌 고작 진흙 구덩이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고 엄살을 부리고 있느냐. 조조의 명으로 군사들은 험한 길을 닦으며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55번째 이야기. 전공을 밝히려는 것이 아니라 벌을 받기 위함입니다로 이어집니다.